必要な時には国際法に基づいた毅然とした措置を取らざるを得なくなると思いますので。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긴 한데 강도가 높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먼저 아베 신조의 어제 발언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작년에 잇따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된 그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판결 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이 지었죠. 네. 이런 잇따른 판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압류를 얼마 전에 했어요. 이 압류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부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제법의 근거에 대응을 취하고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검토를 이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 판결에 따라서 계속 배상을 안 해주니까 일본 기업들한테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 자산을 좀 압류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 게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2018년 10월 31일에 이제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피해자에게 각 1억 원의 그 위자료를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 원고 측에서 이 그 신일철 주금 이 회사에 그 본사에도 몇 번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배상해 줄 것이냐 라면서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 협의를 논의한 게 아니라 아예 면담조차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고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액을 받아야 되는데 피고 쪽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강제 집행에 돌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 가치의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을 압류를 했는데요. 근데 이 주식에 대해서 바로 이거를 현금화해 해서 이런 집행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 원고 측 대리인이 그 언론 인터뷰를 들어보면 원칙적으로 협의가 목적이고 이 협의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주식 압류 절차를 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일철 주금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 전문 기업들에 대한 그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네,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아까 그 신일철 주금에 대한 판결이 있었잖아요. 근데 작년 11월에는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그 취지의 그 판결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원고들은 우선은 아직 강제 집행 신청을 한 건 아니고요. 우선은 2월 말까지는 좀 기다려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때까지 좀 어떤 협의가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3월 초를 즈음해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뭐 특별권, 상표권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압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아직 있습니다. 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본에서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나서 일본 정치권에서 이런 유의 발언들은 했는데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요. 일본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 배상 문제는 65년 한일 그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난 사안이다. 끝났는데 왜 또 주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모두 비판을 하고 있죠. 일관된 논리인데 지금 아베가 얘기한 그 발언을 보면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네, 그게 복잡합니다만. 뭘까요? 네. 예, 그게 뭘까요? 보면은요, 이제 65년 그 한일협정을 보면은 이 협정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외교적인 통로로 우선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제3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 뭐 이런 취지의 그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재, 그 나아가서는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독도 문제에서도 흔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게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가 동의를 안 하면 여기 못 가는 거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끼리 하는 재판은 내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국가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주권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국 사이에 당사국끼리의 동의가 있지 당사국끼리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재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국제사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으면은 중재건 아니면은 소송이건 전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반응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베가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 또는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베가 어떤 보수적인 액션을 취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국내 정치용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베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베에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이 멈추거나 아니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아베는 그걸 압니다. 예. 그런데 아베가 왜 그렇게 하냐면 아베는 당장 내년에 일본에 개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그 개헌이 있어요. 자위권에 대한 어떤 근거를 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지지층이 결집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난달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국내적인 내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베의 이런 액션, 특히 최근에는 그 초계기와 관련해서도 또 분쟁을 키우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모두 이게 일맥상통하게 어떤 국내 정치형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가운데 과거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지금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김용덕 전 대법관의 진술을 받았다는 건데요. 김용덕 전 대법관은 당시에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주심이었습니다. 주심이었는데 퇴임할 때까지 판결을 안 했어요. 자, 처음에 맡은 게 2013년이었는데 퇴임한 게 이제 퇴임은 그 이후에 작년 1월에 퇴임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않았어요. 이 전 대법관의 진술이 뭐냐면 양 전 대법원장이 만약에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일본이 뭐 아까 말씀드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한 등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뒤집는 것, 즉 지금 아베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지금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뒤집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그 김용덕 전 대법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앤장 변호사도 독대를 여러 차례 했다.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김앤장 변호사는 이 일본 회사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피고지 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나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3번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근데 이 풀어나가는 게 일본 측에 유리한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이거 문제가 된다라는 식의 내지는 이거 합의체 회부를 한다든지 재판을 끄는 거죠. 이런 식의 내용을 서로 회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이 김앤장 한모 변호사인데 한모 변호사가 만난 다음에 이걸 작성을 한 거예요. 네, 일명 그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본인이 작성한 게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검찰이 그걸 확보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군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출두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네, 드디어 정말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이제 출두를 하게 됐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 법원 행정처장이죠. 원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되지만 모두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앞서서 이번 주 초에 이제 비밀 소환해서 비공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금 앞선 이런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른다는 것은 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조사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다지기다. 그렇죠. 그 사람들 그 전 대법관들 다 부인했지만 이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또 다른 진술을 바꿀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더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도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또 최근에 이른바 레이다 사태까지 일본의 주장들은 억지이긴 하지만 자기네들의 이익 때문에 일본은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정부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냉철하게 대응하면 또 그뿐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법원장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왜 일본의 입장에서 말하고 나아가 왜 그 재판을 일본에 유리하도록 끌고 가려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